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은 친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 돈 빌려주는 순간 배신당하고 사기당합니다. 돈 빌려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믿으시면 안 돼. 유튜브도 믿으시면 안 돼요. 언론도 믿으시면 안 돼. 다 마탱이 가가지고. 알잖아요. 정말 그 옛날 노래 중에 그 세상의 요지경의 노래 있잖아요. 정말 요지경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뭐 하나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한 게 없어요. 이게 작금의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사람도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진짜 멀쩡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들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확실히 사람들이 멘탈이 정말 안 좋아졌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저 역시도 멘탈이 안 좋아진 게 맞아. 근데 제가 여러 사람들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 이야기 나누면서 상대해 보니까 정말 좀 감정적이고 화가 많고 그리고 좀 멘탈이 안 좋은 사람들 많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니라 이해 못할 겁니다. 이게. 그렇죠? 저한테 하소연하고 윽박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아무래도 사는 게 힘드니까 사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다 보니까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요. 그 정도가. 그 정도가 많이 심합니다. 저도 사람들 고충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이해하는 거 자신 있습니다. 근데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만약 강도가 5였으면 지금 한 20이 되는 것 같아요. 20이. 그러니까 그런 짜증 섞인 메시지가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만큼 인생이 안 풀리고 좀 멘탈이 안 좋고 뭔가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눈에 얘기하는 게 뭐 이럴 때에서 멘탈 잡고 이성적으로 살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왜냐? 화나고 감정적이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감정적인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사람 믿으면 안 되는지 알아요? 사람 믿는다는 것도 일종의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감정.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 사람 믿으면 안 돼. 왠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거든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도 많고 사기꾼도 많아. 원래부터 많았어. 네. 원래부터.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예전보다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면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주변 지인들을 이제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범죄가 대부분 보통 아는 사람에 의해서 벌어요. 아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대인 게 대부분입니다. 예. 강력범죄 같은 경우. 특히 살로 시작하는 그 범죄 있잖아요. 그 범죄 대부분은 면식범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는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채무강행 철저하게 아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판 모르는 사람한테 뭐 돈을 빌리고 하는 일 없잖아요. 보통 익히 알고 지내는 사람 돈을 빌려주는데 그 채무관계에서 그 살 X로 시작하는 그 범죄가 많이 벌어집니다. 판례도 엄청 많습니다. 옛날부터 많았어요, 여러분. 예. 사람들 여러분 뉴스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매년 그런 채무관계에서 뭐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례가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판례 같은 거 너무 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왜 채무관계 만들까? 보통 채무관계에서 그런 해를 가하는 사람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대부분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채무자가 뭐예요? 돈을 빌린 사람이죠. 돈을 빌리고 안 갚는 사람. 채권자는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채권자도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돈 달라고 계속 추심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돈 줄 수도 없고 궁지에 몰렸어.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사겠다고 남한테 뭔가 해를 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특히나 채무관계에서. 보통 채무관계 가장 많은 사람이 가족도 있겠지만 친구예요. 친구.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 다음으로 신뢰하고 많이 의지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죠. 예,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 어렵거나 힘들면 내가 좀 도와주거나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그래도 동관계는 만들면 안 돼. 동관계는. 빌려주는 순간 배신당하고 사기 나간다. 배신 사기로 당하로 끝나면 당일 수도 있어. 괜히 저런 것 때문에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의리 같은 감정이 많이 없어져요. 의리를 깨버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배신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친구끼리는 절대 돈을 엮이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뭔가 내가 돈 부탁을 할 정도로 사정이 나빠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자주 봤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살면서 딱히 문제가 없어야 돼.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이 먹이 가족이 최고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가족도 가족다워야 돼. 사실 우리나라 가족사에서 정말 가족다운 가정은 얼마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뭐 가족에 굉장히 관대한데 우리나라가 보면 가정 문제에 굉장히 관대. 근데 우리나라 가정 문제를 보면 정말 낱나보다 심각해 이게. 범죄도 많아요, 여러분. 그 친족 상대리가 맡고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헌법에서 친족 상대리 조항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가족끼리 헬파티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엄마 아버지 막 이제 고소해가지고 깜빵 집어넣고 전과자 만들고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그 친족 상대리 맡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야. 만약 그게 우리나라에 없었으면요 엄마 아버지가 자식이 뭐 부모 돈 해쳐먹은 거 있잖아. 고소해가지고 깜빵 보내는 거야 이게. 없을 것 같아요? 많을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뭐 가족이 좋다 최고라고 하는데 그 어디까지 가족 간에 딱히 문제가 없고 사는데 크게 피해도 안 줬을 때 각자 역할 다 했을 때 얘기지. 모든 가족이라 해서 각자 가족 구성원들 역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가족 중에서도 뭔가 엑스맨 같은 사람 사고 치고 앞가리 못한 사람 있으면 남은 가족이 항상 뒷바라지하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뭐 도박 중독자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가족들이 그 사람 때문에 그 도와준다고 재산 거덜라고 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사회가 좀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는 이 시기에서는 사람 볼 때 좀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종합적으로. 무조건 오래 봤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야. 가족도 뭐 짜잘한 실수는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 큰 실수는 절대 가족이라고 해서 품어지면 안 됩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간에 기본적인 행실과 앞가림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각자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 친구는커녕 가까운 가족도 잘 못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래도 세상이 각박하다는 얘기는 취업이 잘 안 되고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사업하는 분들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빚이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능력 가지고 해결을 못하니까 자꾸 주변 지인들한테 신세를 진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신세를 져도 이제 그 사람한테 뭔가 이제 보답 못하는 거야 이게. 특히나 세상이 각박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특히나 사람이 극도로 돈이 없고 힘들어지면 짐승이 돼요. 짐승.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길 가다 봤나 모르겠는데, 나이가 좀 지긋한 노숙자가 그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게. 그것도 고양이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고양이들이 막 짬통 뒤집어 먹는 거를 하고 있어. 그런 분이 보인다니까? 그 왜 그러겠어? 그분이 돈 많고, 사는데 문제없어 하라고 해도 안 하지, 여러분.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한다니까, 사람이. 돈이 없고 내가 궁지에 몰리면. 아니면 이제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쌓이는 라면 같은 훔치는 거야. 그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왜냐? 내가 지금 며칠 동안 밥을 굶먹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성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런 사람 진짜 많아진다는 거죠. 내가 수년간 지금 채무 압박에 시달리고, 돈 갚기 힘들고, 그런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뭐 친구가 돈 갚으라고 전화가. 그럼 어떻게 할까? 아씨, 이왕 갈 때까지 한 거,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이 금전적으로 뭔가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가까이 안 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빚이 많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요즘 빚진 사람도 많고 빚 많은 사람도 많잖아. 여러분 아셔야 돼.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게. 이런 말 들으면 제가 욕먹을 수 있는데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억대 이상의 채무를 진 사람 절대 다수 못 갚습니다. 대부분 못 갚습니다. 변호사분들 그런 얘기하죠. 개인 채무 담당하는 그런 변호사들도 일반 서민 보통 사람이 1억 이상 빚을 못 갚는다고 해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못 갚아요. 못 갚는 얘기는 그 사람이 앞으로 인생 나라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객관적으로. 신용도 나빠지고, 뭐, 신부자 된다거나, 아니, 개인 인생 파산 쪽으로 간다거나, 그리고 나이 먹고도 인생이 꼬꾸라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좀 피해 준다거나, 민폐 행동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거야, 빚는 분들. 찔린 분도 있을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살면서, 좀 금전적 피해 주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빚쟁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빚 없는 분이 누구한테 좀 돈 빌려가서 안 갚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대부분 채무관계 안 좋고 뭔가 좀 금전적으로 힘든 분들이 돈 빌려가서 못 갚는 케이스 많잖아. 그럼 객관적으로 앞으로 빚이 많고 이거 빚이 있는데 제대로 갚지 못하는 모습 보이면 좀 멀리하다는 거죠. 이제 뭐 빚 있다고 뭐 열심히 살면 된다. 그리고 빚 있다고 뭐 해도 뭐 춤이 빚는 사람 많죠. 이렇게 관대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빚 있는데 이걸 오랫동안 지고 있다는 자체가 인간적 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 문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있으면 좀 멀리하고 관계를 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